오늘 인사이드 스토리에선 17대 국회에 입성한 뒤 내리 3번의 고배를 마신 후 당내에서 굵직한 당직을 맡으며 지역민과 소통을 계속 이어오셨던 소통의 달인을 모셨습니다. 네, 바로 김교흥 의원인데요. 그의 탁월한 정치 내공 스토리부터 인천 서구 지역의 현안들까지 폭넓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교흥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앞서 소통의 달인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소식은 좀 어떠세요? 뭐 저는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해요. 네. 그래서 자주 지역 분들도 만나고 이렇게 해서 대화도 나누고 또 그분들의 어려운 점도 또 같이 함께 공유하는 걸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호랑이의 해인데 네.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자주 뵀을 때는 목소리가 이 정도까지인지 몰랐는데 목소리가 우렁차시네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제 이름이 흥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흥. 와. 그러고 보니까 그 인상 자체도 네. 네. 이렇게 부드러운 듯 하면서 목소리가 어우러질 때 조금 매서운 구석도 좀 맞아요. 있으시고 카리스마 있으신 다양한 것 어떤 매력을 좀 갖고 네.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에서 그 젊은 시절을 보내셨기 때문에 많은 그 지역민들이 교흥이야 뭐 이렇게 방송 보시면서 편하게 얘기하실 것 같은데 인천과의 인연은 인천대학교 총학생회장 예. 맞죠? 당시에 인천의 민주화운동이라고 불리는 5.3 운동을 주도하셨는데 예. 역시나 좀 아픔을 겪으면서 구속이 되셨어요. 예. 그 당시 먼저 회상해 보죠. 제가 이제 86년도 5월 2일 날 학생회장에 당선이 됐어요. 네. 근데 5월 3일 날 이제 저희가 주안시민회관이라고 거기 앞에서 이제 집회가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86년도 그때의 운동은 직선제 개헌을 하자라는 거예요. 직선제. 그때는 이제 간선제로 대통령을 뽑을 때니까 그렇죠. 우리 국민 모두가 직선으로 해서 대통령 뽑자 해서 저 부산 마산부터 거슬러 올라와서 인천을 거쳐서 이제 서울로 가는 그 길목에 있었는데 관문 마지막 고비였죠. 관문이었는데 예. 그때 엄청나게 이 집회가 컸죠. 그래서 그때 이제 집회 현장에 있다가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인천은 저의 젊은 시절에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함께 할 수 있었던 그런 지역이고 또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청년의 좀 꿈을 키웠던 그런 곳이 저희 인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 인사이드 스토리에 많은 이제 정치인들이 다녀가셨습니다. 네. 근데 그분들의 이제 민주계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은 보통 이제 학생운동 이후에 행보들이 좀 다 달라져요. 뭐 일반 회사를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고 생계를 위해서 다양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가 다시 어떤 계기로 정치권에 발을 딛고 몸을 닫고 이어오신 분들이 많은데 우리 의원님은 어떤 출발점이 있었을지. 저는 이제 구속됐다 나와서 예. 늦게 복학을 해서 대학을 네. 한 10년 만에 아유. 졸업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원을 가서 좀 공부를 해야겠다. 대학원 가서 공부를 하고 연구소를 차리게 됐어요. 이야. 그래서 정치연구소, 여론조사연구소 뭐 이런 걸 차려서 좀 이제 국민들의 마음도 알고 좀 더 수준 높은 정치를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런 연구를 좀 하는 연구소를 하다가 예. 저하고 같이 시민운동을 같이 했던 분이 조철구 박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서구, 제 지금 지역구 서구에서 국회의원을 나가셨다가 이제 한 번은 떨어지고 한 번은 이제 당선이 됐는데 그때 이제 지병이 있으셔가지고 돌아가시게 됐어요. 이게 국회 단상을 서보지도 못했죠, 이분은. 아.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조철구 박사님이 유서로 김경일을 좀 후임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되시기 전에 저희 당의 총재 시절인데요. 예. 그래서 이제 김대중 총재를 만나게 됐고 이제 그분 김대중 총재님이 영입을 해서 제가 정치에 입문해서 이렇게 정치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 많은 사연들을 봤습니다만 조금 드라마틱하게 그렇죠. 교웅이를 내 후임으로 앉혀달라. 네. 유언같이 정말 쉽지 않은 그런 그렇죠. 경험이네요. 예. 네. 그렇게 정치를 시작한 이후에 뭐 지금까지 쭉
꽃길만 걸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전혀 꽃길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뭐 2004년에 이제 국회의원 당선된 이후에 내리 3번 낙선하게 되고요. 또 2018년에는 인천광역시장에 이제 출마를 했는데 그때 이제 당내 경선에서 또 아쉽게 패하고 맙니다. 아마 제가 예상하는데 아마 그 시기가 가장 정치 인생에서 좀 힘들었던 시기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힘들었죠. 그 국회의원 처음은 이제 제가 45살에 국회의원이 됐어요. 만으로 43. 그래서 내리 이제 국회의원 한 번 하고 내리 3번을 이제 네. 낙선을 하는데요. 그렇죠. 근데 정말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게 낙선을 하게 되면 꼭 2년씩, 이제 저희가 4년 만에 선거 치르잖아요. 네. 2년씩 정말 제가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제가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한 번 낙선했을 때는 우리 중앙당의 수석 부총장, 네. 그 현역 국회의원이 하는 자리인데 제가 2년 동안 했고, 한 번은 이제 송영길 지금 저희 당 당대표가 네. 있는데 그분이 시장할 때 제가 정무부 시장을 했어요. 2년 동안.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정세균 총리가 네. 국회의장을 하실 때 국회의장 비서실장 하다가 국회 사무총장을 2년 동안 이제 비서실장 사무총장을 같이 했죠. 네. 그러니까 그게 입법부의 가장 중심에서 한번 공부를 할 수 있었고 행정을 공부할 수 있었고 당이라는 것을 또 알게 됐고 네. 우리 중앙당에서 2년 동안 이제 정말 그 중심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요번에 국회에 들어오게 됐죠. 네. 그래서 누가 보면은 이게 솔직히 이제 3번의 고배를 마시면서 네. 고배를 마셔서 그런 요직을 맡으신 게 아니고 그 일을 하시려고 출마 안 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12년 동안 그건 공백을. 아니고, 그래서 하여튼 그러한 역할들을 제가 나름대로 잘 수행을 해서 어떻게 보면 정말 공부를 좀 제대로 하지 않았는가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근데 지금 너무 긍정적으로 뭐 힘들었던 시기는 있었지만 그래도 그 시기를 이겨내면서 뭐 공부를 할 수 있었다, 배울 수 있었다 이렇게 네, 표현해 그렇죠. 주셨는데 그래도 마음이 한 번은 무너지기 마련이잖아요. 무너지죠. 네, 그때 딱 일어날 수 있었던 근데 원동력은 이제 무엇일까요? 그게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저희 가족들이 저희 아내부터 네, 이제 제가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 가족들이 저를 많이 믿어줬고 또 저에게 많은 힘을 줬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즐겁게 극복할 수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일들이 저한테 주어지니까 그 일들을 정말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시간이 지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본격적으로 이 지역구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인천 서구갑은 어떤 지역인가요? 우선 인천 우리 서구는 인구가 55만 8천 9천대요. 그러니까 네. 56만 정도가 되고 인천에서는 인구가 제일 많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청라국제도시, 검단신도시, 검암신도시 뭐 이렇게 해서 신도시와 또 원도심이 함께 어우러져 있어서 굉장히 지역의 현안 문제가 많은 지역이고요. 또 공항은 굉장히 가깝게 있고 네. 또 항만도 바로 옆에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하늘과 바다와 땅이 어우러져 있는 축복받은 도시다. 저는 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인천의 현안 문제의 한 70%는 우리 서구에 있다. 네. 우리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가 있죠. 또 우리 그 발전소가 네. 5개나 있고요. 기회의 땅이기는 한데 지금 현재는 현안 문제가 많이 공존하고 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정말 중심, 거점 도시가 될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청라지요. 예. 또 대기업들이 속속 집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이 하나금융그룹 본사가 이전하고 또 서울 아산병원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선은 하나금융그룹이 네. 이제 본사가 2월 15일 날 착공식을 합니다. 오. 2월 15일 날 착공식해서 지금도 이제 IT 센터라든가 인재개발원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와서 예. 한 2,000명 넘게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본사가 들어오면 2,800명이 더 늘어나죠. 오. 그래서 하여튼 그 하나금융이 이렇게 해서 들어오게 돼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서울 아산병원이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여서 이제 계약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저희가 이제 병원과 또 실버타운과 네. 또 연구소와 이런 것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병상은 800병상 규모로 들어오는데요. 그냥 서울 아산병원의 분원 정도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제2 서울 아산병원, 제2 서울 아산병원 청라 네. 이렇게 이제 명칭을 좀 붙여달라 이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네. 거긴 일종의 수련 교육병원이에요. 예. 교육 수련병원. 그래서 인턴, 레지던트, 뭐 펠로우, 뭐 이런 분들이 다 거기서 교육도 받고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의료 장비도 최첨단으로 이렇게 하기로 병원장하고 저하고 약속을 했고 그래서 최첨단으로. 최첨단으로. 제가 가장 우려하는 건 서울 아산병원을 줘놓고 이 강동구에 있는 이 본원으로 가는 발판이 돼서는 안 된다. 여기 실질적으로 아산병원이 여기서 진료, 수술 모든 것들을 여기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렇죠. 이 제2 청라 서울 아산병원이 돼줘야 되겠다. 이게 이제 제 생각이고 또 서울 아산병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네. 뭐 전 세계가 이제 환경, 청정, 자연 이런 거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소도 주목을 받고 있죠. 청라의 수소 생산 클러스터가 조성된다. 뭐 청라 지역뿐만 아니라 많은 그 국민들이 관심을 두는 부분이 또 여기에 있습니다. 예. 서구는 그 수소 도시로 지금 가고 있어요. 수소. 네. 그 SK 석유화학에서 나는 부생수소를 정제해서 액화플랜트를 지금 SK ENS라는 데서 지금 이제 지금 공사를 시작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현대자동차의 현대모비스에서 수소 연료전지 스택을 만드는 그 공장이 이미 착공이 됐죠.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오셔서 착공식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하나의 수소 벨트를 만들어서 지금 기재부의 예타 심의에 들어가 있는데 2,400억 정도의 예산을 투여해서 수소에 관련된 R&D 센터가 또 만들어지는 네.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SK 석유화학에서 나오는 그 액화플랜트에서 나오는 그 액화수소가 예. 1년에 3만 톤 정도의 수소를 만드는데 네. 그러면 이제 자동차 20만 대가 쓸 수 있는 양이거든요. 엄청난 양인데 이 수소라는 거는 이런 오염된 곳에 수소차가 지나가면 공기청정기를 달고 다니는 거하고 똑같은 그럼요. 네. 이산화탄소를 잡아먹거든요. 예. 그래서 수소 경제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이 수소 벨트를 우리 서구에 지금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로봇랜드가 있는데 그 로봇랜드에 커넥티드 카라고 해서 정부에서 이번에 100억을 지원받아서 예. 이 차량끼리 충돌하는 걸 방지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거기서 개발을 하는데 예. 네. 또 하나는 이제 만도 있잖아요. 만도 기계가 이 로봇이 주차하는 이런 그 연구소를 지금 청라에 준비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청라와 로봇랜드와 이 벨트가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 토대가 구축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다가 아니죠. 또 쇼핑몰도 들어선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복합 문화, 뭐 레저, 또 쇼핑 공간인 스타필드가 네. 들어설 예정이고. 근데 또 이게 다가 아니라고 하는데 자랑 좀 한번 해주시죠. 이제 신세계가 우리 그 인천에 야구단을 인수를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원래 신세계 스타필드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옥상에 돔 경기장을 만들기로 돔. 그래서 2만 2천 명이 네. 관중을 수용할 수 있는 돔 경기장을 만드는데 원래 이제 신세계 그 야구단이 네네. 문학 경기장을 쓰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학 경기장의 그러면 그 주변 지역이 이게 이제 옮겨가면 네.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는 문학 경기장 활성화 방안을 가져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 거의 준비가 끝나서 네. 그 활성화 방안을 해서 문학 경기장도 활성화시키면서 이쪽에 스타필드를 돔 경기장까지 신세계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예. 아, 청라 지역 주민들 너무 부러운데요.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정말로. 많은 그 청라 지역민들이 야 저게 지금 다 진행되고 있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가 다 누릴 혜택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인천 지역은 또 교통에 대한 그 걱정들은 계속 하고 있고 그렇죠. 아직도 네. 조금 아쉬운 점은 있기 때문에 이 얘기도 좀 나왔으면 어떨까 이렇게 기다리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7호선이 제가 그 서울에서 7호선을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 지금 성남까지 가 있죠. 인천 네. 서구에 성남까지 가 있고. 근데 이게 이제 더 연장이 되고 2호선도 더 연장이 되는 얘기가 거의 지금 뭐 코앞까지 와 있는데 어디까지 진척이 됐습니까? 우선 7호선은 이제 성남역에서 청라까지 네. 여기는 계획은 27년도에 이제 개통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예. 이것을 저는 이제 26년까지 좀 당겨보자 해서 지금 예산을 많이 확보를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건 이제 차질 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서울에서 오는 서울 홍대에서 오는 2호선, 예. 2호선이 이제 부천의 대장 신도시까지 민자로 건설 계획이 있어요. 그럼 이 대장 신도시에서 청라까지 있는 것이 작년에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추가 계획으로 제가 집어넣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이 요번에 이제 이 대선 후보 이재명 대선 후보가 그걸 이제 받아서 이번에 공약을 했고요. 그래서 이건 큰 앞으로 무리 없이 대장까지 오는 그 민자의 이제 우선 협상자가 결정이 나면 네, 네. 인천시하고 협의하게 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2호선은 그렇게 할 겁니다. 예,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제 경기도 관련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여기 포함된 내용 중에 조금 의아한 부분도 있어서 여쭤볼 텐데 GTX D 노선이 청라와 가정이 빠진 상황인가요? 처음에 이제 경기도에서 발표하실 때 일부 그게 빠져 있는데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제가 이제 강력하게 이제 얘기도 하고 네. 또 우리 선대본의 정책본부에서도 이제 얘기를 해서 이재명 후보의 허락을 받고 그 다음 날 GTX D 노선의 Y자로 그러니까 인천국제공항, 청라, 가정, 계양, 부천 종합운동장 예. 그리고 원래 발표했던 김포, 검단, 계양으로 해서 부천 종합운동장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그래서 강남으로 해서 하남까지 가는 네. 이 GTX D 노선을 이제 집어넣었죠. 근데 네. 이게 인천시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해보니까 BC 값이 1.03이 나왔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그럼? 1.03이면 이제 타당성이 있다, 경제적이다 예, 이제 예. 그게 나왔기 때문에 하여튼 전에부터 제가 국정감사 때도 얘기하고 상임위 열릴 때부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하여튼 공약에 반영돼서 하여튼 잘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야죠. 네. 사실 뭐 많은 부분이 좋아질 거고 지금 이미도 인천은 살기 좋은 도시라는 건 다 알고 있는데요. 인천에 살고 있는 제 지인은 차로 출퇴근하기는 여전히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뭐 인천대로와 그 경인고속도로가 좀 막히기 시작하면 여의도까지 뭐 1시간 이상 걸리는 건 다반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이제 신월 IC부터 네. 여의도까지는 지하 도로가 뚫려 있잖아요. 개통이 네. 됐는데 그걸 이제 신월 IC부터 우리 남청라까지 이걸 한번 뚫어보자 해서 예. 제가 1년 반 동안 이제 제가 국토위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국토부와 협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번에 1월 28일 날 네.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국토부 심의에서 2차 고속도로망 심의회의에서 통과가 돼서 이제는 기재부의 예타 심의로 넘어갔습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 한 9개월에 10개월 정도 예타가 끝나면 내년도 예산에 좀 이걸 반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개통이 되면 공항에서 여의도까지는 35분, 네. 청라에서 여의도까지 20분, 청라에서 이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야. 굉장히 이게 빨라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네, 있겠습니다. 엄청난데요. 청라에서 여의도까지 20분. 네, 20분. 와. 많은 분들이 좀 이사가 볼까 하면서 이제 생각하는 게 이제 그럼 부동산 시장은 어떤 상황이지? 뭐 이렇게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근데 말씀하신 거 앞서 뭐 기업 유치도 긍정적인 부분이고 인천도 이제 지난해 좀 들썩들썩 했었는데 네. 신도시 내에서 좀 개발이 활발한 그런 지역구 의원이십니다. 네. 뭐 루원시티도 있고 가자등도 있고 미래 이 지역의 부동산 청사진 어떻게 그리고 계신지? 지금 이제 우리 서구가 부동산이 많이 올랐어요. 예. 특히 이제 청라 지역은 더 많이 올랐고요. 그렇죠. 가정 청라 지역은.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법이 전에는 이제 부동산 투기 과열 지역, 투기 지역, 조정 지역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은행에 LTV 이제 대출해 주는 네. 거 네. 이것도 이제 간극을 두고 이게 제재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구군시 단위로 묶었었어요. 예. 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주택법을 개정을 해서 작년에 동별로 하자. 그래서 이제 동별로는 해놨고, 그러면 앞으로 이제 동별로의 토지의 등락에 따라서 투기 지역이냐, 투기 과열 지역이냐 이런 걸 따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까지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라 있기 때문에 그 혜택을 좀 못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공주택 특별법이라는 걸 저희가 이제 제가 대표 발의해서 이제 통과가 됐어요, 국회에서. 근데 그건 뭐냐면 역세권 주변에 이 지역을 개발하는 예. 거, 네. 또 준주거 지역을 개발하는 거, 또 뭐 노후화된 저층주거지를 이제 개발하는 거, 이거에는 종상향을 시켜주고, 네. 그다음에 LH 같은 공공기관, 또 우리 인천 같으면 인천도시공사, 또 경기도는 경기도시공사, 뭐 이런 공공기관이 들어와서 함께 개발을 하는 예. 거죠. 네네. 이게 또 굉장히 빨라지죠. 이게 이제 개발 속도도 저희는 한 5년에서 8년 쌓이면 끝난다 이렇게 보거든요. 민간이 개발하면 10년이 넘어져요. 그래서 굉장히 개발 속도도 빠르고 공공이 참여하면서 이제 거기 살던 원주민이 자기 돈을 적게 갖고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요번에 만들었죠. 그래서 인천도 좀 몇 개가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네. 그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해서.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들을 좀 잘 우리가 앞으로 활용해서 역세권도 좀 많이 바꿔드리고 이렇게 해서 이 원주민이 개발을 하면 무조건 떠나는 경우거든요. 재입주율이 10에서 15%밖에 안 돼요. 네. 근데 이거를 되도록이면 원주민이 또 다시 재입주하실 수 있는 이런 법이 나왔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원도심 개발에 저희들이 좀 잘 해보려고 합니다. 네. 어쩔 수 없이 뭐 이 청라가 주목받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오늘 방송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셨을 텐데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또 접한 것들 중 전 세계에서 한 6번째 정도 높이의 어떻게 보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고층 빌딩이 이제 들어선다고 했는데 이게 사업자 선정이 조금 늦어지는 거 아니냐. 근데 또 요즘에 물론 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만 건설 현장 이제 붕괴 사고 막 이런 것도 봤기 때문에 업체 선정을 좀 더 신경 써서 잘해야 돼서 좀 늦어지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건 정말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 왜냐하면 원래 이게 3,032억 가지고 진행을 했던 건데 네. 근데 워낙 턱없이 이제 부족하니까요, 예산이. 그때 이제 일을 하던 시공사가 그만두고 나가버렸어요. 아, 그래서 이제 저희가 LH하고 요 시행을 맡은 이 보성 한양 산업의 시행사, 그다음에 경제청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논의를 계속해서
작년 11월 달에 이 예산을 어느 정도 올려놨어요. 네. 그래서 그 예가를 잘 잡아서 요번에 이제 입찰에 붙였는데 원래 예가보다도 훨씬 높게 시공사들이 이제 시공비를 써내가지고 네, 네. 이걸 발표를 못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제 그 왜 이렇게 공사비가 비싼가 이렇게 보니까 우선은 요새 안전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광주에 현대산업개발 그렇죠. 그것도 네. 있고 해서 안전에 대한 안전관리비를 많이 넣었다. 그리고 이제 철근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이 자재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넣었다 해서 얘기들을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시행사나 LH한테 부탁을 한 거는 빨리 이게 너무 높게 터무니없이 책정된 거를 많이 좀 조율을 해봐라.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이 나오면 이걸 가지고 이제 다시 이 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내리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이야기 나올 때마다 항상 상대적으로 앞서도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원도심이 좀 소외되고 있다 이런 시선들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원도심 회복을 위해서도 다양한 고민들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 우리 지역은 이제 경인고속도로가 지금 일반대로가 돼서 인천대로가 됐잖아요. 네. 근데 인천대로의 이 동서간에 방음벽이 쫙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로 옆에 있는 지역들이 대개는 굉장히 이 주거 환경이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 도로교통 혼잡 지역이라는 거를 이제 국토부에서 선정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해서 이 선정이 됐어요. 도로교통 혼잡 지역으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인천대로 옛날에 경인고속도로를 이제 가운데 35m의 폭의 공원을 만들고 양쪽에 2차선씩 상층분을 하고 지하에 4차선 도로를 다시 또 뚫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시공비가 한 6천억 가까이 나오는데 네. 반은 정부에서 되고 반은 인천시에서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번에 통과돼서 지금 기재부에 예타심이 들어가 있어요. 네. 이거는 벌써.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면은 한 이제 9개월 정도에서 10개월의 예타심이 끝나면 내년부터는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방음벽도 허물고 이제 예산이 들어오면 방음벽도 허물고 여기를 이제 좀 잘 개발하면 녹지축의 공원이 이제 만들어지고 원도심에도 네.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예. 네. 이번에는 신도시 관련 얘기를 좀 해보면 신도시는 늘 좀 그래요. 교육열이 좀 높거든요. 좋은 학교가 이미 많이 들어섰고 그렇다 보니까 젊은 세대 유입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학교 수가 너무 적은 게 아니냐 이런 시선도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원도심은 학생들이 빠져나가서 이 학급 수가 그쵸, 줄어요. 문제죠. 네. 근데 신도심은 학생들이 들어와요. 그게 우리나라 가장 큰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청라나 가정지구 같은 경우에는 학교 수가 적고 네. 또 학급당 학생 수가 높아요.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최대한 해서 학교를 빨리 줘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의료복합단지에도 학교가 들어가고 아, 그래요? 또 금융 단지에도 학교가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학교를 많이 지금 줘서 그 부분을 이제 현저하게 좀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고 또 하나 가정오거리의 루원시티 거기에도 원래 학교 부지가 있던 거를 상업용지로 바꿔가지고 분양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다시 제가 예. 복원을 시키고 있어요. 여기 다시 학교 부지 내놔라.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다 학교를 질 수밖에 없는 게 네네. 원래 우리 가정지구도 9,500세대의 인구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5,900실의 오피스텔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 수가 늘어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학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가지고 제가 요번에 해서 거기 학교를 하나 지으려고 합니다. 예. 뭐 인천에서 오랜 시간을 이제 보내오셨고 인천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누구보다도 이제 커지셨을 텐데 인천 서구는 어떻게 기억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서구가 굉장히 소외받고 어려웠던 지역입니다. 이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가 30년 동안 지금 존속돼 네, 있고 네. 또 발전소도 5개씩이나 있어서 오염을 많이 일으키고 있고 뭐 SK 석유화학 같은 석유화학 회사도 있고 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회로 바꿔서
청라국제도시를 좀 더 명품 도시로 만들어서 예. 대기업도 많이 유치하고 네. 이 개발된 청라 도시의 개발 붐을 원도심으로 좀 넘겨서 원도심하고 상생을 하는 네. 그런 도시를 저는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서구가 명실공히 정말 대한민국의 관문의 역할, 거점 도시의 역할을 네. 할 수 있게끔 또 그만한 충분한 여건이 또 되고요. 그래서 네. 좀 그런 도시 속에서 좀 사람 냄새가 좀 물씬 나는 그런 서구를 네. 만들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인천 서구의 뭐 과거, 현재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청사진이죠. 미래까지 저희가 한번 그려봤는데요. 어느덧 이제 보내드릴 시간이고 마지막 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정치 분야의 차세대 리더들이 갖춰야 될 덕목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대한민국 사회가 너무 격차가 심해요. 네. 그러니까 100m를 달리는데 누구는 50m에서 뛰고 누구는 100m 전에서 뛰고 이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격차를 해소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지금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너무 격차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꿈을 꾸더라도 잘 실현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청년들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 문제부터 해서 주거 문제부터 해서 청년들의 고민들을 국가와 정부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격차를 해소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앞으로 중요하고 그런 일을 가슴 속에서 할 수 있는 지도자가 있어야 되겠다. 저는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